사막의 바람에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물을 따라 가는 길에서 붉은 사막을 만났습니다. 호치민에서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무이네에 닿았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나는 2개의 큰 강, 홍강과 메콩강이 통과하는 베트남은 강만 해도 2,300여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곳곳에 보석 같은 호수까지. 베트남은 어디서나 바다, 강, 호수와 만나는 물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보통 베트남 하면 울창한 밀림과 그리고 넓은 바다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 베트남에는 놀랍게도 황량한 사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베트남인의 치열한 피싱 로드가 있습니다. 붉은 사막조차도 삶의 바다와 이어져 있는 물의 나라 베트남. 사막과 바다가 공존하는 곳, 여기는 무이네입니다.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사막을 볼 수 있는 무이네는 원래 남부 지역의 유명한 어촌입니다. 무이네에서 내란, 베트남어로 피하다란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엔 무이네의 모습이 담겨 있죠. 옛날 어부들이 위험한 길과 태풍을 피해 배를 몰고 온 곳이 바로 무이네입니다. 지금도 약 10여 킬로 넘는 긴 바닷가엔 어부와 상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신짜오. 신짜오. 저기 이건 뭐예요? Dùng này để chèo ra chèo vô ra thuyền rồi câu rồi đi biển rồi người biển rồi. 큰 아니, 바구니처럼 되게 보이죠? 생겼어요, 지금. 하지만 큰 바구니처럼 이건 전통 생겼는데. 배, 까이퉁입니다. 저기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네요. 저렇게. Giống vậy á.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배는 이렇게 저어가는데 저 되게 노 젓는 방법이 되게 특이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Đó chèo cầm cái dầm giống như anh kia, giống kia giấy qua giấy lại cái thúng mình nó đi. 까이퉁은 노를 앞에서만 저어 나갑니다.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기가 훨씬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높을 땐 큰 배보다 쓸모가 있죠. 배를 그냥 볼 수만은 없죠. 그런데 생각과 다른걸요. 어부가 젓는 배를 타고 조금 멀리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배 안에서 중심을 잡고 앉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와, 이게. 오. 야, 쉽지가 않네요. 이게 중심 잡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노를 젓지? 와. 그래서 까이퉁 배 어부들이 파도를 탄다고 하나 봅니다. 바다에서는 그냥 내가 판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너울 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중심을 잡지?
단련된 어부들의 기술이 놀랍네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다로 출발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며 배를 움직여 나갑니다. 먼 바다까지 나아가는 동그란 배, 까이퉁. 다시 한번 까이퉁을 타고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오, 겨우 중심을 잡았는데 나가기도 전에 파도가 거셉니다. 마침내 파도를 뚫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파도가 정말 세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나아가니 상쾌한 바닷바람에 이젠 신이 나네요. 까이퉁 낚시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까주세요. 매일 아침 무인의 바다는 수백 척의 고기잡이 배들로 가득 찹니다. 고기보다 배가 더 많은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수많은 배들이 고기잡이에 한창입니다. 이른 새벽이지만 그물을 거두어 올리는 어부들의 손이 아주 분주해 보였습니다. 멀리 까이퉁이 보이네요. 배 아래에 펼쳐놓은 그물을 거두는 어부. 제법 큰 생선이 따라 올라옵니다.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Nói chung là mình ra mình đánh cá thì mình thấy cá thì mình hôm không còn nhiều lúc cũng không thấy mày. 저 실례지만요. 까이퉁만으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이 가능하신가요? Nói chung là đủ thì không đủ nhưng mà cũng vừa đủ ăn, không đủ lắm. 많이 잡으세요. 소박한 어부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까이퉁은 큰 배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어부들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 넉넉지 않은 어부들이 물건을 나르고 고기를 잡으며 까이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도 무인해의 바다는 여전히 환히 빛납니다. 배들이 불을 밝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멸치잡이를 시작하거든요. 밝은 빛으로 멸치대를 유인해 배 아래 펼쳐놓은 그물로 거두어 올리는 겁니다. 맛 좋기로 유명한 무인의 멸치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이 밝자 까이퉁이 몰려옵니다. 이제부터 까이퉁이 활약을 하죠. 무인의 해안은 수심이 낮아 큰 배가 닿을 수 없어서 이렇게 까이퉁만이 생선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 바구니 배 까이퉁이 무인의 운반선인 거죠. 무인의 해안과 지형에 맞춰 베트남 어부들이 고안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요?
까이뚱이 해안에 닿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새벽에 갓 잡은 생선을 내리기 무섭게 해변으로 옮겨갑니다. 생선이 해안가를 가득 채우자 어시장이 한낮처럼 활기를 띱니다. 지금 새벽에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까이뚱 낚시 그리고 밤낚시를 통해서 어제 밤새 잡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이곳 수산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갖가지 생선들이 해변을 가득 채운 모습이 마치 지상 최고의 생선 박람회를 보는 듯합니다. 되게 큰 쥐치 같아요. 익숙하기도 하고 낯선 생선들이 가득한데요. 지금 다리가 짧죠? 전체적으로. 생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게 있나요, 여기는? Cá là mực ha, thì cá gì cũng nhiều hết, nói chung là cá gì cũng mực, cá mực ghẹ tôm, cái gì cũng có. Ghẹ mực tôm nhất là mực, thứ hai là cá. Ghẹ tôm rất là ít hơn cá với mực. Vậy cho không cá gì hết. Luôn lầu đây. Luôn lầu thu léo léo luôn lầu. Thì tao biết 3.000 còn sao? Thì 63 luôn lầu đó. 전 큰 싸움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매일 아침 벌어지는 무인의 어시장의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까이뚱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왔죠. 20년간 까이뚱을 만들어 온 안녕하세요, 응면 번빈 진짜. 씨입니다. 진짜. 야. 우와. 배를 만들려면 먼저 대나무로 짠 몸통을 둥근 틀에 넣은 뒤 모양을 잡아야 합니다. 배가 물에 잘 뜰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어가며 틀을 잡는 건데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랍니다. Chung là cái công đoạn là cái lặn cái này hỏi nó đẹp hay là tròn hay không là do mình kỹ thuật mình làm cái này nè. 이게 모양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응면 번빈 씨는 전통 방식 그대로 일주일에 한 척, 1년에 70척 까이퉁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Bây giờ mình lăn ra.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오. 야. 엉켜. 이건 바로 소똥인데요. 소똥을 바른다고요? 그리고 냄새 안 나요, 냄새? 냄새 안 나요? 괜찮나요? 여기 천연 재료가 또 보이네요. 붓이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온 것 같은데 이것도? Cái này là phân bò. Phân bò.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데요. 아 근데 다른 뭐 동물도 맞아, 뭐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근데 특별히 이게 소똥일 이유가 있는 건가요? Tại vì cái phân bò là nó ăn cỏ. Nó có chất dinh dưỡng.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Nó có chất dinh dưỡng, chất xơ, đúng không? Lần thử là mình quét lên đó là nó ăn vô cái này, mấy cái lỗ này là nó cứng lại, nó bít lại. đó. 까이퉁이야말로 원조 친환경 제품이군요. 야, 근데 진짜 이런 기발한 생각은 또 어디서 했을까? 참 궁금하긴 하네, 진짜. Thôi nhưng mà cũng quen rồi. Cái người mình làm cũng quen rồi. 이제 앞으로 이틀 뒤면 새 까이퉁이 완성될 겁니다. 무인의 지방의 음식은 어떨까요?
고기에 생선 소스를 발라서 기름에 튀긴 요리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이 음식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느엉맘이라는 그 베트남의 우리로 치면은 고추장, 된장을 모두 합한 개념의 기본 소스로 요리를 한 그런 이제 것들입니다. 끔땀이라는 요리로 탄생이 되는데요. 뭐 베트남 사람의 이제 국민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어도 정말 그 맛있을 정도로 제가 일단 먹어볼게요. 베트남 사람들처럼 느엉맘, 즉 생선 소스를 살짝 얹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사실 피쉬 소스라 그래서 되게 비릴 거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한국의 약간 맑은 젓갈 맛 정도예요. 비리지 않고 거기다 이제 여기 베트남 매운 고추가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콤한 맛이 싹 느껴지면서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나요. 오, 야 맛있다 맛있다. 여기 베트남 음식점 맞아요? 한국 음식인데요? 이거 똑같아. 이 느엉맘 소스가 굉장히 한국적인 맛이구나.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길래 그렇게 비리지도 않고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소스를 만드는 거지? 궁금하네, 진짜. 이곳 무인에는 최고의 느엉맘 생산지입니다. 진짜. 예, 여기가 느엉맘 공장인가요? 예. 생선 소스 느엉맘은 어떻게 만들까요? 안쪽을 좀 구경해도 될까요? 진짜 이건 뭔가 한국 사람에게도 익숙한 비주얼인데, 그 종갓집 장독대를 보는 듯합니다. 예. 무인엔 주재료인 멸치가 풍부해서 느엉맘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가졌죠. 이것이 바로 느엉맘입니다. 생선을 소금에 절여 만든 일종의 젓국이죠. 느엉맘은 주로 멸치로 만드는데요. 싱싱한 멸치를 골라서 소금과 3대 2의 비율로 섞은 다음 약 8개월간 그대로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천연 발효식품이죠. 우와, 진짜. 아니, 통이 진짜 큰데요? 여기서 느엉맘의 첫 번째 발효를 시작합니다. 느엉맘은 약 8개월 동안 3번의 숙성을 거치는데요. 3번째 발효된 맛이 제일 좋습니다. 통이 몇 개나 지금 있는 건가요, 공장 안에? Trong một liều của này thì mình có khoảng 120 thùng. 120개 곱하기만 해도 지금 600톤이나 여기서 발효가 되고 있는 건데, 야, 대단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120개나.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와, 야, 이게 약간 상상을 약간 벗어나는 비주얼인데요? Ở trong đó là như là nó cái trong đó dưới đó là cá, ở trên là có một cái lớp vỉ ép với lại đá. Đó để là cái như là mình nén xuống cho nó cái như là cái lớp cá nó không có bị nổi lên mặt nước. 베트남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약 60리터의 느엉맘을 먹는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의 맛을 느엉맘이 좌우한 거죠. 조금만 이거 약간 좀 맛을 좀 봐도 될까요? 조금? 첫 번째 발효된 맛은 어떨까요? Cái này là cái như là cái sản phẩm này nó thấp đạm, cho nên cái như là cái màu nó lợt, với lại một cái vị nó sẽ mặn. Đó, cái này là sản phẩm cái như nó dạng cái như nó chưa có ấy, nó sẽ đạm nó chưa cao, cho nên chất lượng nó chưa được ngon. 냄새를 좀 내라. 어떤 냄새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짜. 아우 짜. 아직 좀 짜네요. Nó mặn quá ha anh. 이 누엉맘을 가장 맛있게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Để mà cái nước mắm mà sản phẩm ngon nhất là cá, muối, nguyên liệu cá, muối với lại cái như là phương pháp muối và chăm sóc là quan trọng nhất. 그럼 제대로 숙성된 느엉맘의 맛을 보러 갈까요? 가장 맛있다는 세 번째 숙성 단계 느엉맘인데요.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분들 참 많이들 주시는. 이 차이 보이시나요? 아까 것보다 굉장히 색깔이 진합니다. 세 번째 숙성된 맛은 정말 다를까요? 감칠맛이 나요. 아까 거는 굉장히 짜기만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뭔가 특별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나름 이렇게 밥 생각이 나고 뭔가 이렇게 비벼 먹고 싶고 막 그러는데 이게. Đúng rồi, cái này thì cái người dân Việt Nam cũng dùng để cái như là trộn chan với cơm để ăn sống trong hàng ngày. 느엉맘을 만든 생선과 소금. 베트남 사람들의 식탁은 언제나 바다의 맛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피싱로드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후엉택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배를 몰아야 될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Mệt không? Mệt không? 진짜 베트남 사람들은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길 위에서 우연히 어부를 만났습니다. 오, 저기 나온다. 어부는 작은 통발로 민물 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 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아주 소박한 낚시였습니다. 이렇게 소라 넣으시고. 그가 가진 건 한쪽 입구를 막고 소라를 넣은 작은 통발뿐이었죠. 그래도 수확물은 실하죠. 오, 집게가 진짜 크다. 오. 아, 이렇게. Cầm cho được rồi phải không? 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게 20년 정도 잡아 오셨는데 옛날만큼 많이 잡히나요, 요즘에도? Ngày xưa nó nhiều cua, bây giờ là nhiều người đánh. Bây giờ thì nhiều người đi bắt thì mỗi người chỉ được ít thôi. 바이바이. Bye bye anh ơi. 바이바이. 많이 잡으세요. Bắt được nhiều luôn nha chú. 바이바이. 짧은 인연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저건가 보다. 이 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건 물가의 묘지들. 저기 무덤도 있어. 베트남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모두 이 물 위에 있었습니다. 저기는 부부의 무덤인가 봐요. 두 개나 있어. Non lá.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산길을 따라 2시간. 그리고 마침내 오. 와. 동굴이 진짜 절경인데요? 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바람 없인 찾아오지 않을 험한 길. 그 길 끝엔 순례자가 끊이지 않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주는 곳. 베트남 사람들이 해마다 찾는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을 꺼내놓는 여기에서 바다, 강, 그리고 호수에서 만난 사람들이 언제나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을 베트남 영혼의 안식처. 정말 그 베트남의 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을 따라온 피싱로드 마지막 여정은 이곳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시간은 쉽게 잊진 못할 것입니다. 물 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he sings. The 6 o'clock alarm will never ring, but it rings and the rise wipe the triple of my eyes. My shaving rays